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3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앞으로도 없겠죠.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니까요. 남편하고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남녀 사이라기보다는 그저 좋은 오빠 동생에 불과했지요. 그랬던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남편 나이 32, 제 나이 29일 때였어요. 그때 저는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운 좋게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은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저를 배려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던 공장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그 여파가 저희 신혼생활에도 미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아버님은 오래전부터 작은 의류 공장을 운영해 오셨는데 남편이 아버님 사업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기에 그저 막연히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희가 결혼할 때 많이는 아니어도 시댁에서 5천만 원을 보태주셨거든요. 그러니 설마 몇 달 만에 공장이 그 지경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버님 공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 아버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니 저희가 결혼할 때 주셨던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참고로 결혼 당시 저는 모아둔 돈이 7천 있었던 반면 남편은 3천의 대출이 남은 외제차 한 대가 전부였어요. 결혼 이야기는 남편이 먼저 꺼냈는데 가진 게 제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결혼은 좀 더 준비가 되면 하자니까 돈 때문이냐며 혼자 씩씩거리더니 며칠 뒤 시부모님이 5천을 해주시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님 아버님 생각에도 아들이 장가가기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해주셨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친정에 하니 친정 부모님께서 저도 그럼 5천은 해가는 게 좋겠다며 선뜻 5천을 내주시대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와서 해준 돈을 돌려달라 하시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제가 그 돈을 어디 통장에 넣어둔 것도 아니고 이미 전세 보증금으로 다 써버린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수로 그 돈을 돌려드리냐고 못 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지금 시애비가 죽게 생겼다는데 못 준다는 소리가 나오냐면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제가 당시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을 때였는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목청을 높이시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땐 제가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남편더러 일을 어쩌면 좋냐니까 남편이란 인간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어쩌겠냐며 이사를 하자는 겁니다. 집주인한테 상황 설명하면 이해해주지 않겠냐면서 이참에 좀 더 작은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눈앞이 캄캄하대요. 만약에 저 혼자라면 얼마든지 줄여갈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무슨 대학생도 아니고 그래도 엄연히 신혼집인데 너무 초라한 곳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집주인도 난감해하대요. 전세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기도 당장 돈을 어디서 구해줄 방법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결국 친정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으로 철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친정 부모님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해결책이 없었어요. 저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시댁에 드리자니 대출이자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론 억울하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며칠 뒤 제 계좌로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도와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친정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리고 감사하다 하니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원래 앞에서는 무뚝뚝하신데 뒤로는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서도 고마워하면 낯뜨겁다고 못하게 하시는 성격이십니다. 아무튼 제가 친정아버지더러 이 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겠다니까 갚긴 뭘 갚냐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필요한 데다가 욕이나 겠어 그러시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남편한테 너무 싫은 소리 하지 말랍니다.
남편이야말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냐면서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저와 남편은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친정아버지가 주신 5천을 드리며 이걸로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네요. 되바라져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지난 몇 달 동안 5천 해주신 걸로 어지간히 생색을 내셨거든요. 더 해주지 못해서 속상해하시는 친정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은 우리 나이에 5천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냐면서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둥. 그러다가 돌려달라고 하실 때는 못 준다는 저를 무슨 돈도 고른 애취급을 하시면서 얼마나 싫은 소리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 오죽하면 제가 이제 받은 거 없는 거란 소리를 대놓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저에게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상당히 당황하신 눈치셨어요. 한편 시댁에 5천을 건네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이번엔 집주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듣자 하니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다면서 자기네 사정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랑 안 맞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회사까지 가는 길도 교통편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일대에 저희처럼 출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버스에 앉아서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집 상태도 도배를 싹 해놔서 그런지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고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어찌나 여기저기서 벌레가 많이 나오던지 자려고 누우면 벽에 꼭 벌레가 기어가고 있을 것 같아서 졸리긴 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여기가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그렇다며 대신 공기가 좋지 않냐는 소리나 해대고 아무튼 그렇다 보니 그냥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집주인이 먼저 계약을 깨달라고 나오니 저희로선 땡큐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첫 전셋집에서 1년도 안 살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는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대요. 그래서 왜냐고 물으니 이참에 보증금 일부로 자기 차에 걸려있는 대출을 갚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더러 보증금에 당신 돈이 어딨다고 그걸로 당신 차에 걸려있는 대출을 갚느냐고 무안을 줘버렸어요. 아버님이 주셨던 5천 도로 가져가셨고 그걸 제외하고도 남편이 보탰다는 3천은 솔직히 일일이 따지자니 좀 치사한 것 같긴 한데 저와 마찬가지로 결혼식에 신혼여행 그리고 살림살이 사는데 다 쓰였으니까요. 그러니 솔직히 남편이 자기 몫을 찾는 건 정말 염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만 붉힐 뿐 더는 따지고 들지 않더라고요. 한편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으로 갈 만한 곳은 서울에서는 오래된 빌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러다간 허구한 날 이사나 다니다 결국 내 집은 못 사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출을 받자고 했어요. 단 1억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오래된 아파트라도 우리 명의로 된 걸 하나 마련하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번에 싫답니다. 대출 받으면 이자 나가지 않냐, 그거 싫다고 자기 아버지 돈 돌려드릴 때도 쪽팔리게 장인어른한테 손 벌린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은 명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고 설명을 했지만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결국 제가 그러면 냅두라고 했어요. 어차피 보증금도 다 내 돈이나 마찬가지니 대출도 내 이름으로 받겠다고요.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이 설레발을 치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중에 자기한테 부부니까 같이 갚아달라는 둥 어쩐다는 둥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나 나중에 같이 안 산 걸 후회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건 정말 무슨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다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너무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남편이 미워서 저도 한번 해본 소리였네요. 돌려받은 보증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있는 대로 긁어모으니 대충 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서울 끝자락에 있는 정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18평으로 방 2개 화장실 하나가 있는 빠듯한 공간이었죠. 그래도 이제 이사는 안 다녀도 된다는 생각에 기뻤고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지어진 지 워낙 오래돼서 재개발이 되니마니 하는 곳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싼 값에 살 수 있었던 건
원래 살던 주인이 할아버지셨는데 그렇다 보니 리모델링이고 뭐고 하나도 안 하고 30년 가까이 사셨답니다. 그러다 자식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면서 같이 나가게 되셨다고 빨리 팔아야 한다는 걸 제가 운 좋게 잡았던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집을 사고 인테리어는 친정아버지가 아는 분께 부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도 아니고 제 명의로 된 자가였던 만큼 집들이도 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희 집 현관을 들어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집이냐고 사람을 불렀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으로 모신 자리였는데 첫마디가 저러니 저도 사람인데 기분이 팍 상하대요. 한 푼 보태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어쩌면 말을 저렇게 하시나 싶은 게 정말이지 지금도 그때 느낀 허탈감이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고작 그런 일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3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달이기도 했지요. 나름대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나 싶었을 즈음이었는데 시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이하기가 있으니 조만간 한번 올라오시겠다고요. 그래서 주말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할 말이라는 것이 기도 안 차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5천만 원을 주시면서 그때 돈 잘 썼다 하시더니 이제 이 돈 돌려주니까 아파트 명의를 남편과 공동 명의로 하라는 것이었죠. 황당해서 순간 말도 안 나왔어요. 남편이 죽어도 대출은 같이 안 갚는다고 그래서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 혼자 대출 갚았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오네. 그리고 재개발 얘기도 진척이 좀 있어서 아파트 값이 올라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그때 5천 이제 돌려줄 테니 공동 명의를 하라니 어림택도 없는 소리였지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더러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왜 싫으냐입니다. 부부면 당연히 공동 명의를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원래대로면 이유가 뭐가 됐건 간에 서류가 오가는 건 남편 명의로 하는 게 맞는데 그나마 제 돈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공동 명의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라나요?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고 싶던 그 말을 결국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 집에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 보탠 건 쥐뿔도 없다고요. 막말로 하숙생은 월세라도 내고 살지. 남편은 자기가 번 돈에서 생활비라고 얼마 딱 꺼내놓는 거 말고는 뭐 하나 기여하는 바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공동명의를 하라는 거냐 했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너 우리 아들 차 탄 적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20살 이후로 줄곧 서울에서 살았고 그렇다 보니 늘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어요. 하지만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는 데이트 코스에 따라 종종 남편 차를 타게 되었고 결혼 후에는 당연히 시댁이나 친정에 내려갈 때 남편 차를 이용했지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남편 차를 얻어 탔으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 거랍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이 남편을 보시더니 네 차 얘랑 공동명의로 해줘라. 알겠냐 하시대요. 저한테는 들었지? 우리 아들이 지 차에 너 공동명의 해줄 거니까 너는 아파트 공동명의 해주면 된다. 내가 돈도 준다고 하지 않냐 하시는데 진짜 무슨 사업하신다는 분이 셈을 이따위로 하시나 싶어서 오죽하면 저도 모르게 입안에 있던 주스를 뿜었다니까요. 제 입에서 나간 오렌지 주스를 어머님이 정통으로 얼굴에 맞으셨고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이 더러워 죽겠다며 저한테 일부러 그랬지 하시며 삿대질을 해대셨고 저는 그게 아니라곤 했지만 어머님의 벌개진 얼굴에 얼룩진 오렌지 과육들이 눈에 자꾸 들어와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미친 엑스 아니냐며 아버님더러 가자고 화를 내셨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저더러 다음 주까지 공동명의에 놓으라고 안 해놓으면 5천만 원도 안 줄 거고 저희 이혼시킬 거랍니다.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웃음이 나오려고 해서 나중엔 억지로 웃음을 참았더니 눈물이 질질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남편한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공동명의하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입니다. 저만 원하면 앞으로 대출금도 같이 갚겠다면서 저더러 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거 보기 안 좋다대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대신 앞으로는 차 실컷 쓰게 해줄게 하는데 제가 됐다 그랬습니다. 계산적이나마나 나는 그 5천 안 받아도 그만이고 대출도 혼자 갚아도 되고 차도 내가 한 대 뽑으면 뽑았지 공동명의할 생각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 진짜 그럴 거냐면서 아버지가 우리 이혼시킨다는데 그래도 상관없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아버님이 나랑 이혼하란다고 진짜 이혼할 거냐고 물었어요. 하란다고 하는 인간이면 나야말로 같이 살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부모님 말씀은 거역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별 수 없네 하니까 남편이 저더러 이기적이라며 너무한다더니 후회 안 하냐대요. 고작 이깟 코딱지만한 아파트 때문에 이혼 엿딱지부터도 상관없냐면서요. 그래서 이깟 코딱지만한 아파트라고 해도 너보다 낫다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마음대로 하라면서 지 짐 싸서 나갔습니다. 내일은 남은 짐도 다 챙겨서 이혼 서류랑 같이 시댁에 보내버리려고요.